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간만인데 일기가 아니라 좀 다루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지금 이제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는데, 이제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 요렇게 생겼는데, 옆에는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위에 국가들이 많이 붙어 있는 이제 분쟁 지역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이제 본토 사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자기가 이스라엘 이제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서한 지구랑 가자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자 지구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고 서한 지구에는 곳곳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이주 정책이랑 비슷한 정책을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정책이랑 비슷한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거 전으로 바로 전.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지구를 만든 게,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마련을 해준 땅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사전에 제가 하는 게 이제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기보다는 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역사학자나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자지구에서 금요일날, 우리나라 금요일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텔아비브라는 땅이 이쯤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인지 이쯤 있는데, 이제 해안가에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물론 우리나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세종시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냥 행정도시로 이제 거의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나 여기 텔아비브라는 땅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행정적인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를 이제 공격한 거예요. 말로는 5,000발, 7,000발 미사일을 쐈다. 근데 이제 테라비브에서 막고 있는 무슨 쉴드라고 하는 뭐가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뭔데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막았지만 그래도 피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피해를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인질로 끌고 가거나, 갑자기 이제 패러글라이딩 해서 공중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인질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이 그 전에 이제 이 무력 충돌이, 그러니까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종전 국가가 아니고 휴전 국가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이 안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비를 해야 되는 나라인 거는 분명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과 특별히 가자지구와는 충돌이 굉장히 많았고, 서한지구에서도 충돌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갔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희가 굉장히 위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네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제 좀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한데, 북한에서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진짜 총격 도발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그런 걸 거의 보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군생활을 했었고, 현재도 그런 일이 잘 없고, 진짜 가끔 그런 도발들이 일어나긴 한데 잦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서한지구나 가자지구나 여기는 언제나 테러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제 나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말 엄청 과거를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지 얘네들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엄청 과거로 가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이제 낳아야 되는데 이제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자신의 여종을 내주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해서 아이를 가져서 낳는 아이가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예요. 이스마엘이 컸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뭐 어쨌든 아브라함이 못 지킨 거죠.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기가 자녀를 가지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어서 어쨌든 간에 100세 자녀를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이삭이고, 이삭의 뿌리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뿌리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 무슬림들은 뭐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전주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로부터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땅을 찾고 뺏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요충지인데,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겠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사실은 뭐 제일 처음은 누가 있었는데 누구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또 성경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광야를 돌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이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골이 거대하고 뭐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겪으면서 여기 뺏기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이스라엘 건국 연도를 치면은 아무래도 여기 보면 1948년이라 나오거든요. 네, 1948년. 어쨌든 47년 48년도에 이들을 이제 독립시켜줬던 경우들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심지어 여기까지 살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또 뺏고 뭐 그런 뺏기는 전쟁들을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싸우면서 여기는 먹었고, 여기는 이제 먹으면서 이제 시리아의 분쟁도 있었고, 여기 위 나라들이나 옆에 나라들이나 이집트나 이게 다 관계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은. 왜냐면 이 땅을 먹어야 했고, 이 땅이 있어야지 이제 얘네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구가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에 있어요. 근데 가자 지구는 너무 강경한 근본주의 이스라엘이라서 이 부분은 니네끼리만 살아라 해놓고 여기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리고 서한 지구는 통행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외국인들도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여기 진짜 서한 지구 사람은 더 강하게 검사를 하고, 총이 있는지 뭐 반입하는 뭐 무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전방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방에 가면 뭐 암에 몸수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자지구는 우리나라에 이게 근처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연락이 와요. 그 근처 가지 말라고. 대사관 그런 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를 가본 적이 없지만은 텔아비브에 있고, 뭐 이스라엘에 뭐 예루살렘도 있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있어 본 사람인데, 이게 되게 살벌해요. 언제나
그리고 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저는 조금 기억 중에는 좀 놀랐던 게 이제 텔아비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버스에 이 창문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창문이 열리는 창문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고층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밀고 닫고 하는 창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여는,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돼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뭐 수류탄이나 이런 테러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너무 더운데도 그런 식으로 환기를 못 시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창문을 그냥 화끈하게 열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어쨌든 간에 가자지구에서 이제 공격을 했고, 이 공격에 대해서 총리는 이제 강하게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의 대부분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고, 이 무슬림이 이 주위 국가들은 전부 다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뭐 이집트, 세계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중동, 아니야, 중동, 뭐 요런 게 있는데, 요거 지우고, 이쯤이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시리아, 이라크, 이제 사우디, 뭐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아마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국가거나, 심지어 이제 이란도 여기 있고,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전부 다 이제 무슬림 국가거든요. 웬만히 스탄 들어간 나라들은 또 전부 다 그냥 무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엄청 많죠. 예.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든든한 우군인 이제 미국이 있죠. 이스라엘은.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무슬림도 무슬림끼리 싸우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무슬림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아무튼 미국이나 이런 이제 서양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편이고, 요 근처의 나라들은 전부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아무런 말 없이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삭이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지금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둘을 가졌는데, 여기 아이가 있고 여기 아이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와졌는데 이삭이 크는데 얘는 나이가 많고 형일 거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게 질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둘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여긴 이삭이죠.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 종과 함께, 어미와 함께 내쫓아요. 내쫓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겠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런 글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아마 좀 이제 이 이삭 자손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걸로 안 되겠네. 그를 통해서 나온 이제 분노들이 아마 많았을 걸로 추측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분쟁들이 현대까지, 그러니까 이 작은 실이 이렇게 많은 실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사실은 전쟁이 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들 안타까운 거죠. 그냥 이스라엘이든 뭐 팔레스타인이든 예를 들면은 뭐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전쟁을 고통받고 있기도 하고, 이 두 나라는 오히려 이게 좀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뭐 세계에 있는 되게 거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도 일어난 이유가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누구의 편을 들기가 참 뭐가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은 너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이스마엘도 내쫓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셔요.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근데 특별히 택한 민족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택했던 이유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 뭐 쭉쭉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겠고, 더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을 하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셨던 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긴가민가 했던 거죠. 주실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산이라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100세가 다 돼서 100세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이게 고민이 됐을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래서 살아도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 그냥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냐, 자신의 여종이 있으니 데리고 낳아라.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거죠. 이삭을 줬더니 얘네 둘이 싸우네. 근데 이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아마 그 황금 사원이라고 무슬림들의 이제 황금 사원인 거죠. 이게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튼 여기가 황금 사원을 세운 이유도 무슬림의 성전이에요. 이 옆으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 사원을 왜 세웠냐면은 이제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무슬림 그거를 창시한 사람, 무슬림이라는 그거를 창시한 사람이 잠시만요. 지우고. 무슬림교를 창시한 사람이 무하메드죠. 무하메드가 메카에서 대부분 자라서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해서 그거를 기념해서 여기서 승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근데 이 옆으로 가보면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외벽이 다 무너졌지만은 한쪽만 남겨놓은 그 성벽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서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박지성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비디치라는 선수가 있었고, 어쨌든 웰링스톤 뭐 통곡의 그걸 하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묘한 거죠. 이제 지금 거기에는 무슬림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 터만 남은 거죠. 어쨌든 그 벽만 남겨놓고 너네가 이게 로마가 맞을 거예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너네가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만든 성전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되게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뭐냐면, 이게 뭐 딱딱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어차피 저는 뭐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마태복음의 2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얘기. 그리고 그래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마지막 때가 언젠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미혹받지 말고 막 예수라고 뭐 내가 뭐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난리가 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는 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지만 지금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도는지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지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오늘 기사인가 적십자는 월적사인가, 제가 이게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어디가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도 뭐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네, 우리나라는 우리는 적십자가 있는데, 여기 무슬림들은 이제 그 보름달 가지고 보름달이 아니고 조승달을 되게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아프간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있고, 기근은 사실은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가 많죠. 네, 기아 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어떤 수치나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보내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살린다고 하는 수준에 있거든요. 뭐 잘 살고 있는 사람 너무나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하고, 근데 이거는 시작이라 하고, 뭐 환난의 너희를 넘겨주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돼서 저는 좀 더 이게 사실 이제 와닿는 것 같고, 이제 뭐 성경이 뭐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잘 지우는 방법이 없나? 없군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무슬림들이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무튼 이 전쟁이
커지지 않고 끝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뭐 총리나 뭐 여러 국방부 장관이나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가자지구 뭐 대변인도 아무튼 그렇게 좀 세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자지구가 일어나니까 뭐 이란 뭐 이런 데도 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쟁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긴 하는데,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커지지 않길 바라고, 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무거운 이야기고, 다음엔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잘 해서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좀, 이슬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더 옛날이랑 왜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9.11도 이야기를 사실은 할 게 많아요. 9.11도 그냥 걔네들이 뭐 무턱대고 그 미국에 있는 금융의 핵심지인 그곳을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쟤네들 무식해서 저렇게 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거에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부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